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방송이 늦었어요.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어서 제가 꼭 그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에 매를 버는 대한민국이라고 그 적었는데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인정하는, 그리고 또 후속 조치로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전 세계 그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선택하는 국가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 선비 같은 인간들, 조선시대 선비가 같은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들, 예.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국가가 있죠. 꼭 빠질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 거기에다가 일본도, 예, 그 트럼프의 예루살렘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유엔에 그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찬성을 하고 일본도 찬성을 했죠. 예.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많이 했고요. 예. 그 저는 그것들이 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한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걸로는 그 소위 말하는 X 선비 기질이죠. 예, 아무튼 한국 여기 찬성했습니다. 예,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트럼프가 이야, 응? 트럼프가 정말 그 좋아했을 텐데. 그, 예, 로연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예, 일본 애들의 한계예요. 그 결정적인 일본 애들의 한계죠. 여기서 실수했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 애들은 여기서 실수했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태도를 바꾸죠 또. 예, 그게 일본이죠. 일본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 뭐 벌써 미국도 먹었겠죠. 요거 기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같은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유엔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유엔 총회는 21일 현지 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반대하는 예루살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128개국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9개국뿐이었다. 35개국은 기권을 했다. 21개국은 불참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채택된다. 한국과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미국의 주요 원조국인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공화국, 마셜 제도, 팔라우, 토고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은 기권했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케냐 등은 불참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로연님, 예, 정답이에요. 혼 좀 날 것 같아요. 저게 일본 애들의 한계예요. 일본 애들도 선비 기질이 있죠. 눈치 엄청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세를 따라갔겠지. 전체적으로는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일본한테, 아니 미국한테 한번 눈총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거 그것이 국가적으로 아주 더 큰 피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또 과감히 딸랑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겠죠. 예,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지도 못해요. 한 대 쥐어 터졌는데도 그게 신호가 뭔지 모르는 게 또 대한민국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쓰디쓴 상처를 받았죠. 쓰디쓴 그 아프고 깊게 패이고 아프고 그 쓰디쓴 그런 어떤 그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건 뭐 어떤 그 유엔에서 있어서의 외교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것을 실패로만 끝낼 것인가, 트럼프가 이걸 실패로만 끝낼 것인가. 트럼프는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은 치열하게 그 뭐 어떤 계산을 하고 뭐 공작을 펼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단순해요. 그냥 받치면 같이 받아버리던가, 이런 어떤 외교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꼭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트럼프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미국 의회에서 이미 그 여러 해 전에 통과된 사항이고, 다만 미국의 행정부들이 눈치를 보느냐고 안 했던 것 뿐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법으로도 결정이 난 사안을 옮긴 거죠. 그리고 현재 이미 그 사실상 그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 이스라엘의 영토고 점령지고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효 지배지고, 그러면 그 나라의 영토가 맞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반대를, 전 세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뭐 미국의 맹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 국가들조차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또 거기에 또 곁들여서 꼽사리를 또 안 끼면은 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겠죠. 예.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또 하나의 어떤 그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이러한 사건도 이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종합해 갖고 정말 우리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한다. 예. 기존에 지금 그 제가 그 대문에 맞춤 이미지로 넣은 것도 그 요번에 그 중국하고 맺은 그거잖아요. 중국하고 그 삼불 정책,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대문에 그 넣었죠. 예, 한반도 전쟁 불가, 뭐 비핵화, 뭐 대화와 협상, 뭐 평화적으로 해결, 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등, 뭐 이런 것으로 그 제가 제목 그 대문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런 것과 겹쳐갖고 요번에 또 한번 아주 결정적으로 저것들 진짜 못 믿을 놈들이네, 뭐 이러한 느낌의 일을 벌인 거죠. 응? 자, 봅시다. 지금 미국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이러한 문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해 나갈 것 같다라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상처를 만회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 예전에 히딩크가 그런 말을 자주 했죠. 히딩크가 그 트럼프하고 상당히 유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축구할 때 그 월드컵에서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 힘으로써 증명을 해내야 된다. 자신이 그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명을 그라운드에서 해보여야 된다. 존중을 받으려면 그러한 그 취지의 말을 그 한국에게 진 국가가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러한 말을 했었죠. 너희가 존중을 받으려면 그라운드에서 그 능력, 힘 있는 자가 지배를 함으로써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야. 너희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진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근데 트럼프가 상당히 이러한 이것과 유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써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제가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이제 그 감이 오시죠. 지금 어딘가에 지금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한 모욕을 줬다라고 보이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이 모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상처난 자존심을 그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 무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뭐 우리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한 거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을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욕을 주고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도 그 창피를 느끼게 하는데 앞장을 쓴 거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 자신의 자존감,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느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극적인 장소에서 가장 극적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지구상의 질서를 리드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패자인가를 각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무지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장소가 그것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될 곳이 그것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예, 그게 또 한 번 거기에 곁들여서 대한민국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에 매를 버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고요. 정말 진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 야 저것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데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뒤끝을 또 보이고 있죠. 그 뒤끝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 결의안 통과되자마자 미국이 UN 분담금을 2억 8,500만 달러를 삭감시켜 버렸어요. 바로 니케일리 그 UN 주재 미국 대사가 발언을 했는데 UN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 정부가 담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분담금을 대폭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 상황 발생하고 나서 보복인 거죠. 보복.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아주 소심한 결정. 분은 안 풀리는데 당장 뭔가는 보여줘야겠고, 근데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재빠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한 거죠.
유엔의 헤일리 대사가 한 말이 유엔의 비효율성과 낭비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적 지출 감소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다. 계속해서 유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언급. 이제 유엔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눈치를 앞으로 좀 더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미국이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감당을 하는데 나머지들 조금씩 모아서 나머지 커버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엔이라는 건 미국 내에 있고, 그런 유엔이 예루살렘 선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네. 그리고 헤일리 대사가 이거 통과됐을 때 한 발언이 있어요. 유엔 총회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택한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반대한 찬성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름 적겠다 그랬었죠. 이름 적겠다고. 예, 확실하게 뒤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분풀이, 그런데 분은 삭혀지지 않았고 거친 숨은 몰아쉬고 있고, 더 큰 건을 찾아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고 이런,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지금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문재인의 밑에 전대협 출신 참모 애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지금 현재 문재인이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하는 일이 꼬이게 되고, 지금 꼬였잖아요. 그죠? 지금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거죠, 문재인이. 그게 왜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우파도 운동권이 있죠. 예, 제야 세력들이라든가 운동권이 있는데, 전 그분들의 최근의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응?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마음대로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아니, 현실 권력에 있어서 현실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자유한국당만 분해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다 뜯어 고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회 소집해서 자유한국당 4분 오열되고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리면, 망해버리게 된다라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거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 우파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고생하시고 정말 그러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러는데, 너무 도가 넘게 그렇게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물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이 사람들 없으면 저희는 진짜
집회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 원전 사태의 그러한 부분도 그렇죠. 그게 뭐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저번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앞으로 진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뭐 무슨 뭐 누구하고 누구하고 관계돼서 그런 말 하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정말 아주 정말 그냥 우파 시민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전 그리고 제가 맞다. 저도 제가 보는 본질이 맞다라고 봐요. 뭐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앞으로 우리가 이명박이라는 그 정치인,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자산에 좀 덕을 볼 수도 있겠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파가 쌓아볼 수 있는 언덕이 생기고 비벼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원전 사태 터지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거기 그 뭐지 아랍권 그쪽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 정치예요. 우파 내에서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좌파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나무다라고 인식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명박 정권 그리고 또 이명박 그 라인 이명박 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큰 나무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파들도 그 밑에서 휴식이라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모진 비바람이라면 비바람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나무를 찍어내자고요? 그 나무가 죽일 놈이라고요? 뭐 제초제 뿌릴 겁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어찌됐던 자유한국당을 결집을 시키고 지금 현재 그 범우파를 결집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120석을 넘겨버리고 그래버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써 제도권 내에서 문재인이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완전한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100석 이상을 넘겼을 때 바른당으로부터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100석 이상을 넘겼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정말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게 된 거고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합법적으로 법을 고쳐서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금 수단을 확보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또는 그 운동권 분들이 생각하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러한 문제하고는 별개로 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아니 그게 미워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비유를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리더로서 존재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이명박 그 정권 치하에서 살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여기서 좀 더 후퇴를 해서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이계와 홍준표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 여기에서도 이것을 싫다라고 하면 그거는 텔레반이죠. 그것 그 알카에다나 IS나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판단한다라면. 아, 저는 싫어요. 저는 그 저기 뭐야 그 문재인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과 또는 대한민국이 망해서 김정은 밑에서 살기 싫어요. 차라리 뭐야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그 밑에서 살고 싶지. 에, 미쳤습니까?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지금 저희가 무엇을 얻고자 지금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헐뜯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리도 못마땅하고 그리도 죽일 놈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주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 여기서 기대를 안 한다라는 것은 기대를 저버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 무엇을 지켜보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고 봐요. 별로 없다라고 봐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내에서 정말 굳건하게 우파 정당이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존재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그 한반도에서 발현이 되었을 때 그때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하지만은 그 외의 것 문재인 정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국제 정세를 움직여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잖아요. 응? 자유한국당이 뭐 국제 정세 뭐 미국을 움직이고 일본을 움직여서 뭐 전쟁을 어떻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계를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그 시계는 멈출 수가 없는데 다만 저는 기대한다 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굳건하게 버티어서 정말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온 국민이 그래도 믿을 것은 우파, 믿을 것은 보수, 믿을 것은 자유한국당, 우파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굳건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고 결집시킬 수 있고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구심점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래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 주길. 지금 현재 뭐 한반도 위기 관리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매를 버는데요. 정말 좋은 찬스인데 이스라엘 수도 그 문제, 예? 아무도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데가 적을 때, 다 선비질을 하고 있을 때, 딱 그냥 예? 가식 없이 그냥 딱 찍어버리면. 그런데 뭐 애누리 없잖아요. 뭐 하던 대로 가는 거지 계속.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국제 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다만 그 와중에 국내 정말 급변 사태 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 선거 그런 거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상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자체 선거의 전략의 그런 일환에서라도 저는 안보 문제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보 문제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선거 전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권 문재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투쟁의 방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소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관련 문제는 정말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강하게 투쟁을 하고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지 1월 초나 뭐 그때쯤 되면 정말 들고 나와서 싸울지 그래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있죠. 하지만 그건 또 그렇고 또 지자체 선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검증되지 않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좀 미리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 행위에 있어서 어떤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고 나오고 누구누구를 지금 현재 언론에서 흘려서 나오게 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파가 아닌 반대편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우파들은 잘 몰라요. 진짜로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뭐 홍모 씨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뭐 혹자는 진짜 또 웰빙을 데리고 와서 뭐 하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우파는 홍모 씨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물론 못마땅한 구석은 있어요. 저도 웰빙 이미지 정말 풀풀 나고요. 예전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제가 누구지? 맞다. 돼지님하고 통화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 표 확장성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자유한국당 어떤 사람들보다는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응? 확장성만큼은 좌빨들이 달래좌빨이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해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분 이니님 찍은 사람들 좀 머리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니님 찍은 사람들 이거 이미지 많이 보잖아요. 이미지 응? 이미지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표 많이 끌어온다니까. 그거는 저는 확실하다라고 봐요. 아니 우리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찍겠지만 그래도 우파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출신이면은 안 찍으러 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예요. 그래도 다 가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파표 가지고 가고 쟤네들 저쪽에 인이 찍은 사람들은 이게 좀 뇌가 조금 모자라잖아요. 에? 그러니까 어우 진짜 이건 뭐 아이돌 나온 거지 뭐.
너무 멋진 사람 나왔잖아요. 가서 달려가서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뛰어나죠.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돌출 행동이나 이런 거는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머리가 좀 돌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홍 대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선 통제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건데 여기서 또 뭐 텔레반처럼 어? 아휴, 좀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어, 좀 지금 막 그렇게 공격하고 씹어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유교 국가 만들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간단해 보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가요? 이 사진이 미국이 이라크 공습할 때 아들 부시가 공습할 때 사진이에요. 예. 그냥 뭐 불 켜놓고 당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어, 폭탄 터지면서 아는 거죠. 아, 스텔스가 왔구나. 또는 뭐 토마호크가 날아와서 꽂히고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게 이라크전인데 대한민국에 상당히 큰 어떤 전운이 들이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증적인 어떤 정황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가장 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요번에 이걸 끄집어 든 거는 정말 저는 뭔가 어떤 미국이 결심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걸 지금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알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미 예전서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상당히 신사적으로 신사적으로 좀 네가 해라 계속 그게 멍청해서 그런 건지 정말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명분을 쌓아오는 과정이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강한 덫을 설치하고 그 덫에 중국이 걸려들었다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걸려들었어요, 이거. 여지까지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자기들 페이스대로 약을 올리면서 뭐 육자 회담이니 뭐 이런 걸로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물론 오래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지만은 그때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미국이 협상에 끌려다니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못하게끔 하고 또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요놈들이 어떤 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얕잡아 봤을 거예요. 얕잡아 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직접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망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삑사리가 망설이 했다가 삑사리가 난 적은 있어도 결정적인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움직였는데 삑사리가 난 경우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정적인 위기가 왔고, 이 위기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일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것에 대한 정말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이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런 증거를 내놔 버렸어요. 이게 서해에서 중국의 유조선과 북한의 유조선이 접선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접선이네. 간첩끼리의 접선, 이거 배끼리의 접선, 예. 접선이네, 접선, 배. 예. 해서 물자를 주고받는 모습인데, 뭐 여기서 뭐 뻔하겠죠, 뭐 기름이겠죠. 이러니 제재가 먹히질 않는 거지. 제재가 먹힐 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제재안에 협의를 한 당사자거든요. 전 세계 국가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이 사기치고 있다라는 증거를, 중국이 정말 사기꾼이다라는 증거를 전 세계에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미지로서 확 와닿게.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북한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위험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각인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명분은 거의 완성이 된 거죠. 저는 이거 정말 어떤 명분에 있어서 거의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좀 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준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에 좀 더 원래 지진이 나면 처음에 왔던 본진보다는 여진 때문에 망하잖아요. 지진이 처음 온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떼죽음을 당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 처음에 강진이 와갖고 건물을 흔들어 놓고 금을 가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진이 왔을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죽고 상하고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도 흐름상 아주 큰 건을 하나 빵 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뭐랄까, 강도는 약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데미지 임팩트는 더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정말 완성인 거죠. 정보가 완성이 된 거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의 정찰 위성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찰 위성이 우주에서 찍은 거예요. 이 정도로 배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판독이 되는데, 그리고 이 배가 이렇게 그냥 위에서 헬기 타고 가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이잖아요. 물론 더 선명하게도 내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뭔들 없겠습니까? 어떤 증거들 없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해적 케이블을 감청을 한다든가, 중국 본토의 어떤 전화회선을 감청한다든가, 뭐 공중파 뭐 전파를 뭐 핸드폰 통화든지 뭐든지 이런 전파도 다 도청을 해서
아마 아주 큰 자료들을 순차 터트릴 것만 있을 거예요. 중국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것까지 터트렸으면 또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 거고요. 이게 아마도 요번에 중국 배하고 만난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서 기름을 주고받은 거죠. 이게 북한 땅이고 이게 중국 땅이고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요번에 내보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뭐 문재인이 뭘 한다라고 지금 날뛰어 봐야 본인들도 너무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어저껜가 오늘인가 강경화가 하는 이야기 보니까 한풀 좀 꺾인 느낌이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에 관해서 북한의 참석 여부라든가 북한이 뭐 참석하면 뭐가 좋을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톤이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면 한풀 꺾인 듯한 북한이 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전체적인 문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저는 지금 아주 저의 어떤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는 과연 평창 올림픽이 평창이라는 게 과연 잘 될까요? 올까요? 아직까지 대답 안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요 문제만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만 떼어놓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강원 도민들을 생각해서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강원 도민들 빚지는 거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죠? 참 걱정입니다. 그거 박근혜 정권 때 그냥 박근혜 정권이 있었어서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창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 쉽지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어떻게 해서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진짜 뭐 열리는 것 자체 그거 자체도 걱정을 해야 되고 뭐 적자나 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자치 선거는 아마 할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대단했어요. 선거에 대한 거는 뭐 전쟁 와중에도 선거 치르고 그랬으니까. 정말 핫한 2018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핫한 2018년. 특히 그 중에서도 몇 월달이 핫하게 될까요? 2, 3월달? 2, 3월달을 정말 우리가 기대한다 그러면 참 그렇고 어떠한 감정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제가 그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가장 그 제가 그 와닿았던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라크 전 때라든가 그 전에 어떤 미국이 중요시했던 전쟁을 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탁탁 튀어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단어들이 요번에 튀어나왔습니다. 요번에 그게 하나가 생화학. 사실은 전에 미리 좀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저한테 좀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요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생화학 공장이라든가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발언했을 때 그때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꼭 이거는 미국에서 정말 지금 결심하고 있다. 이라크 때도 그랬고 굉장히 걔네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상 언플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상대국을 정말 악의 축이라든가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했을 때 그 공중파라든가 언론에 이렇게 가장 많이 흘리는 게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거. 그리고 어 사기꾼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딱 그 명시적으로 이렇게 만인 앞에 보여주는 것, 망신을 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때렸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번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하나는 그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관련된 것. 거기다가 또 요번에 정말 거기에 겹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에선. 우연이다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어떤 그 뭔가가 이렇게 겹쳐져서 떠오르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성강호 사진을 보이면서 밀거래, 중국이 정말 못 믿을 집단이고 저것들 정말 저것 사기꾼들이다, 저게 정말 악의 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현상범 그 포스터를 걸듯이 예, 지금 걸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게도 이 문제가 단순하게 북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래서 이 불똥이 이제 중국에게는 중국의 어떤 그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쪼여갈 때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중국이 이런 식으로 쪼여갈 때, 아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쪼여갈 때 중국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 본토는 상하지 않고, 적의 어떤 적의 의도라든가 적의 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리인을 시키는 거죠. 대리인. 그 대리인이 중국에게는 있죠. 언제나 잘난 것처럼 설치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남의 의지로 움직여서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그러한 집단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있는 거죠. 그 집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어쩌면은 도발을 일으켜서 북한에게 전장터는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정말 6.25와 같은 그런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전쟁이라도 계속해서 어떤 국지전을 벌여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결집을 시키고, 그리고 또 물타기를 해나가는 거죠. 중국에게 겨눠진 칼끝이 좀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 미국의 어떤 압력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요 사태라든가 어려운 그 어떤 그 중국 내부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방법은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외부에서 어떤 적을 만들어내고, 또는 그 분쟁을 만들어내서 내부를 결속을 하는 방법이 아주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중국은 중국 스스로가 할 필요도 없이 대리전을 통해서 또 6.25 때와 같이 뭐 여기서 전면전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집단이,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정말 그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또 요번에 이러한 것까지 들어서 중국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상황은 점점 그 어두워지고, 또 산속으로 첩첩산중으로 지금 기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맑은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맑은 생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유엔에서 있어서의 외교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것을 실패로만 끝낼 것인가, 트럼프가 이걸 실패로만 끝낼 것인가. 트럼프는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항상 보면은 치열하게 그 뭐 어떤 계산을 하고 뭐 공작을 펼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단순해요. 그냥 받치면 같이 받아버리던가, 이런 어떤 외교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꼭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트럼프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미국 의회에서 이미 그 여러 해 전에 통과된 사항이고, 다만 미국의 행정부들이 눈치를 보느냐고 안 했던 것 뿐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법으로도 결정이 난 사안을 옮긴 거죠. 그리고 현재 이미 그 사실상 그 이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 이스라엘의 영토고 점령지고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효 지배지고, 그러면 그 나라의 영토가 맞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반대를, 전 세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뭐 미국의 맹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 국가들조차 반대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또 거기에 또 곁들여서 꼽사리를 또 안 끼면은 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겠죠. 예.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또 하나의 어떤 그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이러한 사건도 이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종합해 갖고 정말 우리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한다. 예. 기존에 지금 그 제가 그 대문에 맞춤 이미지로 넣은 것도 그 요번에 그 중국하고 맺은 그거잖아요. 중국하고 그 삼불 정책,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대문에 그 넣었죠. 한반도 전쟁 불가, 뭐 비핵화, 뭐 대화와 협상, 뭐 평화적으로 해결, 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등, 뭐 이런 것으로 그 제가 제목 그 대문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런 것과 겹쳐갖고 요번에 또 한번 아주 결정적으로 저것들 진짜 못 믿을 놈들이네, 뭐 이러한 느낌의 일을 벌인 거죠. 응? 자, 봅시다. 지금 미국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이러한 문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해 나갈 것 같다라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상처를 만회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힘이 있는 자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 예전에 히딩크가 그런 말을 자주 했죠. 히딩크가 그 트럼프하고 상당히 유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축구할 때 그 월드컵에서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방송이 늦었어요.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어서 제가 꼭 그 할애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에 매를 버는 대한민국이라고 그 적었는데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인정하는, 그리고 또 후속 조치로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전 세계 그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선택하는 국가들이죠. 소위 말하는 그 선비 같은 인간들. 안에 5분의 1 이상을 미국 정부가 담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분담금을 그 대폭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 상황 발생하고 나서 보복인 거죠, 보복.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아주 소심한 결정. 부는 안 풀리는데 당장 뭔가는 줘야겠고, 근데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재빠르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한 거죠. 유엔의 헤일리 대사가 한 말이, 유엔의 비효율성과 낭비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역사적 지출 감소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다. 계속해서 유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언급. 이제 유엔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눈치를 앞으로 좀 더 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그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감당을 하는데 나머지들 조금씩 모아서 나머지 커버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엔이라는 건 미국 내에 있고, 그런 유엔이 예루살렘 선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헤일리 대사가 이거 통과됐을 때 한 발언이 있어요. 유엔 총회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택한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그 반대한 그 찬성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름 적겠다 그랬었죠. 이름 적겠다고. 확실하게 뒤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분풀이, 그런데 분은 삭혀지지 않았고 거친 숨은 몰아쉬고 있고, 더 큰 건을 찾아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아이고 이런,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지금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과 문재인의 그 밑에 그 전대협 출신 그 참모 애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지금 현재 문재인이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하는 일이 꼬이게 되고, 지금 꼬였잖아요. 그죠? 지금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거죠, 문재인이. 그게 왜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우파도 운동권이 있죠. 예, 제야 세력들이라든가 운동권이 있는데, 전 그분들의 그 최근의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응?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마음대로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아니, 현실 권력에 있어서 현실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자유한국당만 분해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다 뜯어고치고,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국회 소집해서 자유한국당 4분 오열되고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리면, 망해버리게 된다라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시대 선비가 같은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들, 예.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국가가 있죠. 꼭 빠질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 거기에다가 일본도, 예. 그 트럼프의 예루살렘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유엔에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찬성을 하고 일본도 찬성을 했죠. 예.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많이 했고요. 예. 저는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한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걸로는 소위 말하는 X 선비 기질이죠. 예, 아무튼 한국 여기 찬성했습니다. 예, 이럴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트럼프가 이야, 응? 트럼프가 정말 좋아했을 텐데. 예, 로연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예, 일본 애들의 한계예요. 결정적인 일본 애들의 한계죠. 여기서 실수했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 애들은 여기서 실수했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태도를 바꾸죠, 또. 예, 그게 일본이죠. 일본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 뭐 벌써 미국도 먹었겠죠. 요거 기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같은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유엔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유엔 총회는 21일 현지 시각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반대하는 예루살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128개국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9개국 뿐이었다. 35개국은 기권을 했다. 21개국은 불참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채택된다.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미국의 주요 원조국인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공화국, 마셜 제도, 팔라우, 토고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호주, 캐나다, 멕시코, 체코 등은 기권했고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케냐 등은 불참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로연님, 예, 정답이에요. 혼 좀 날 것 같아요. 저게 일본 애들의 한계예요. 일본 애들도 선비 기질이 있죠. 눈치 엄청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세를 따라갔겠지. 전체적으로는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일본한테, 아니 미국한테 한번 눈총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아주 더 큰 피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또 과감히 딸랑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겠죠. 예,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지도 못해요. 한 대 쥐어 터졌는데도 그게 신호가 뭔지 모르는 게 또 대한민국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쓰디쓴 상처를 받았죠. 쓰디쓴 아프고 깊게 패이고 아프고 쓰디쓴 그런 어떤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건 뭐 어떤 유엔에서 있어서의 거기에 걸맞는 힘으로써 증명을 해내야 된다.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명을 그라운드에서 해보여야 된다. 존중을 받으려면 그러한 그 취지의 말을 그 한국에게 진 국가가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러한 말을 했었죠. 너희가 존중을 받으려면 그라운드에서 그 능력, 힘 있는 자가 지배를 함으로써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야. 너희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진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근데 트럼프가 상당히 이러한 이것과 유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써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제가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그 이제 그 감이 오시죠. 지금 어딘가에 지금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한 모욕을 줬다라고 보이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이 모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상처난 자존심을 그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 무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을 한 거죠. 뭐 우리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한 거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을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욕을 주고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도 그 창피를 느끼게 하는데 앞장을 쓴 거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 자신의 자존감,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느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극적인 장소에서 가장 극적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현재 지구상의 질서를 리드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패자인가를 각인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무지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장소가 그것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될 곳이 그것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예, 그게 또 한 번 거기에 곁들여서 대한민국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에 매를 버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고요. 정말 진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 야 저것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데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뒤끝을 또 보이고 있죠. 그 뒤끝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 결의안 그 통과되자마자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2억 8,500만 달러를 삭감시켜 버렸어요. 바로 니케일리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발언을 했는데 유엔 전체 예산